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IRA 법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내 2차전지주들은 기대감에 대체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도 0.88%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올 들어서 계속 상승 중에 있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역시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는 미국 IRA법 이 시행령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명암이 좀 더 갈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IRA 법안이 시행이 되고 나면 북미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 니켈, 망간 등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할 경우에 우선 3,75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핵심 광물의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2024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배터리 제조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이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할 경우 추가로 3,750달러의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게 된다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IRA 법안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눈에 가시 같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는 거고요. 이번 IRA 법안이 바로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24일이죠.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IRA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핵심 광물과 가공에 대한 공급망을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맨친 상원 의원도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인 경우 핵심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었죠. 자, 이 말은 현재 미국과 FTA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지만 필요한 경우 이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공급해도 미국은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FTA 협정을 맺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 리튬과 니켈 등 이런 핵심 광물의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칠레와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의 비중이 중국을 제외하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만큼 그동안 중국이 배터리 소재와 광물 공급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이고요. 바꿔 생각해보면 중국이 차지했던 그 비중이 앞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유럽의 CRMA 법안에서도 나타났었죠.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 역시도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독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장중 한때 15%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 포스코홀딩스의 비전은 친환경 소재 회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철강의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오래전부터 광산 개발과 염호 확보를 통해서 리튬 사업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호주의 광산과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통해서 리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일부 양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바로 홀딩스가 리튬을 탐사하고 채굴하고 있는 호주와 아르헨티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확실한 건 내일 미국의 발표를 들어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리튬 확보에 우호적일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충분한 리튬 생산과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 바로 이들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리튬 관련해서는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해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안정적인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고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CATL 관련 기사가 하나 떴죠. 바로 테슬라의 이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추진건인데요. CATL이 앞서도 미국 포드사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IRA법을 우회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포드가 100% 지분을 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짓되 배터리 관련 기술력은 CATL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와 추진하는 합작건도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CATL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드 건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근에 관련 계획을 놓고 백악관과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중에 확정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세부 시행령과 관련해서 명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IRA 법안이 더 중요해졌죠.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중국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미국 진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포드와 테슬라 건처럼 기술력으로 지원하면서 우회적으로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직까지 확정질 수 없는 것이 조 맨친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루비오 의원은 CATL이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중국 기술력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을 차단하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 법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CATL이 미국 시장에 간접적으로라도 진출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2차전지 산업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선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IRA 법안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시장이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쉼없이 달려왔다면 올해부터 최소 1, 2년간은 미국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이제 막 5%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확정 국면에 있는 반면에 중국 시장은 30%에 가까운 침투율과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하던 이 보조금 폐지가 되면서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미국 시장의 진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현재 미국은 IRA 법안으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올해부터 향후 1, 2년 사이에는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과 한국 어느 쪽이 더 크고 작다는 것이지 2차전지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요. 투자의 방향성과 비중은 각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